세리는 마당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돌아서 나가고 싶은 마음과 그대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야에 곧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등을 반쯤 돌리고 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범수였다. 평소처럼 단정하고 고요한 모습.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의 눈빛에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세리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알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 역시 자신처럼 마음속 깊은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가간 세리는 그로부터 한 발 앞에서 멈췄다. 한 손으로 가슴을 진정시키려는 듯 숨을 고르며 조용히 용기를 꺼냈다. 교수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다. 이제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세리는 눈을 깜빡이며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정말 좋아해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오범수는 눈을 살짝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넌 학생이잖아. 나랑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해. 그리고 너한테 상처 줄까봐 겁이 나.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어쩔 수 없이 삐걱거리는 감정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자신을 누르며 버텨왔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세리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다. 정거 만났는데요. 상처받아도 좋으니까 그냥 옆에 있고 싶었는데요. 바람이 한 번 더 지나갔다. 주변의 소리는 잠잠했고 마치 세상 전체가 멈춘 듯 했다. 이 공간엔 지금 두 사람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오범수는 세리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약간 젖히며 중얼거렸다. 너 참 무모하다. 그는 웃듯 말했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다. 그런데 나도 이제 놓기 싫어. 그는 조용히 한 손을 내밀었다. 세리는 놀란 눈으로 그의 손을 바라보다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에서 전해진 온기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어디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내가 더는 너 못 놓을 것 같으니까. 그 말에 세리는 울 듯 말 듯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꼬리는 떨리는 감정을 억지로 삼킨 듯 살짝 올라가 있었다. 하늘엔 붉은 구름이 길게 퍼지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도록 기다려온 감정이 마침내 맺힌 두 사람을 축복하듯 내려앉았다. 서로의 손을 잡은 그들 사이엔 말보다 더 단단한 신뢰가 천천히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늦은 밤이었다. 세리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들어섰고 문을 열자 집 안은 조용했다. 거실의 조명이 아직 켜져 있다는 게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방 안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고 조용한 공간 한가운데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다. 그 불빛 아래 장미애가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있었지만 잔 위로는 김이 서리지 않았다. 식은 지 오래된 커피처럼 그녀의 눈빛도 손끝도 차가워 보였다. 그녀는 말없이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그녀 마음속 깊은 어둠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했다. 세리는 조용히 장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장미애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오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장미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을 꺼내듯 조심스러웠다. 너한텐 이제 말해야 할 게 있어. 뭐요? 장미애는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다. 오강수 그 사람 엄마가 낳은 아들이야. 순간 세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뇌가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장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세리의 세상을 단숨에 흔들어 버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오강수가 내 오빠라고. 엄마가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하던 시절 너 태어나기 전 엄마가 낳은 아이야. 그 집에서 양아들로 받아줬지. 그땐 그것만이 그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세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가슴이 조이듯 답답했고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동안의 기억이 차례로 떠올랐다. 제가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사실은 제 친오빠였단 말이에요? 장미애는 눈을 피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아이 너랑 같은 피야. 그 집에서 자랐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엄마가 낳은 너한테 진짜 오빠야.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세리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가슴 깊이 숨겨왔던 애틋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금기라는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엄마, 저 그 사람 교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장미애는 고개를 숙였다. 세리의 눈은 벌써 붉게 충혈돼 있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은 쏟아질 듯 차올랐다. 혼자 좋아하고 혼자 설레고 아무도 몰래 혼자 미래까지 상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죄였다고요? 장미애는 말없이 세리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강수도 너도 죄 없는데.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장미애는 마지막 남은 고백을 어렵게 꺼냈다. 그리고 그 집 술도가 너희 아빠랑 공금 가지고 도망쳤어. 그 돈으로 신라 주조 시작한 거야. 이번에는 세리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도둑질한 돈 위에 세워졌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게 그게 도둑질에서 생긴 거였단 말이에요? 장미애는 고개를 떨구며 입을 다물었다. 그 침묵은 곧 모든 것을 인정하는 무언의 고백이었다.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어. 강수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너에게라도 당당한 삶을 주고 싶었어. 세리는 겨우 입을 떼었다. 강수 오빠는요? 그 사람은 엄마가 버린 거네요? 장미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진실은 확실하게 굳어졌다. 세리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는 말을 잇지 않고 장미애를 등진 채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거실엔 다시 정적이 깔렸다. 장미애는 그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다. 이제 진실은 밝혀졌고 그 무게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술도가의 마당은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채 고요했다. 창고 뒤편 조용한 공간에 오강수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막걸리 병이 들려 있었지만 뚜껑은 열려 있었고 술은 한 모금도 줄지 않은 채였다. 강수는 그 병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곱씹듯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가 이토록 깊은 밤에 홀로 있던 건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허무 때문이었다. 그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럽고도 망설이는 걸음. 그가 고개를 들자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비치는 세리의 모습이 보였다. 세리야, 그는 의아한 듯 물었다. 이 시간에 여긴 무슨 일이야? 세리는 입술을 한번 꾹 다물고 다가왔다. 오빠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강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세리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고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무슨 일인데 그래? 무서운 얼굴 하고 와서. 잠시 망설이던 세리는 입을 열었다. 오늘 엄마가 말했어요. 오빠가 엄마 아들이래요. 강수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다. 말문이 막힌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뭐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예전에 독수리 술도가에서 일하던 시절
오빠를 낳았고 그 집에서 키우게 됐다고요. 강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표정은 굳었고 눈빛은 공허했다.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이 집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오빠는 그 집에서 자랐지만 엄마가 낳은 아이래요. 피는 엄마의 피예요. 우리 한 핏줄이에요. 강수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불러온 형들, 그리고 형수. 그 사람들은 전부 가짜 가족은 아니에요. 세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오빠도 그 사람들도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던 거죠. 강수는 머리를 감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네. 이젠 진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세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엄마가 술도가 공금 훔쳐서 도망쳤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라주조, 그게 그 돈으로 만들어졌대요. 강수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세리는 그 앞에서 울지 않았다. 다만 그와 같은 진실을 나누는 가족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이었다. 오빠, 이거 혼자 안고 살지 마요. 이건 오빠 잘못 아니에요. 숨긴 사람은 엄마고 오빠는 그냥 피해자예요. 피해자든 아니든. 그 집 식구들 눈 똑바로 못 볼 것 같다. 그 사람들은 오빠를 버릴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오빠는 우리 가족이었고 지금도 그래요. 강수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의 눈가의 어린 감정은 마치 울음을 참는 아이처럼 애처로웠다. 고맙다, 세리야. 내가 말해줘서. 그날 밤 세리와 강수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의 상처를 마주했다. 피로 연결된 낯선 진실 속에서도 적어도 그들은 함께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밤의 정적이 드리운 신라주조 대표실, 창밖으로 온 술도가 봉가의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독고탁의 시선에 늘 거슬리는 존재였다. 자신의 과거와 놓지 못한 질투와 아직 끝나지 않은 복수의 상징 같았다. 독고탁은 와인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르고 있었지만 생각은 술도가에 가 있었다. 그의 손끝엔 여유처럼 보이는 동작이 있었지만 내면은 이미 복잡한 생각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렸다. 장미애였다. 독고탁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소리를 알아채고도 시선은 여전히 창밖에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세리한테 말했지? 그의 말엔 짐작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장미애는 한숨처럼 답했다. 그래. 이젠 말해야 할 때였어. 독고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실망이나 분노보다 계획이 어긋난 사람의 불쾌한 짜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터뜨리냐고. 장미애는 침착하게 맞섰다. 그건 내가 안고 가야 할 일이었어. 강수도 세리도 죄 없어. 더는 속이면서 살 수 없었어. 독고탁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결코 즐거운 게 아니었다. 비아냥과 조롱이 가득한 소리였다. 그래서 그 고상한 정의감 덕분에 이제 세리 인생은 너 혼자 휘저어 놓은 거야. 장미애의 눈엔 아픔이 스쳤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적어도 정직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 애들 다 우리 죗값 치르면서 살고 있어. 독고탁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테이블을 주먹으로 쿵 하고 내려치며 소리쳤다. 그 죗값을 왜 굳이 지금 갚아? 내가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강수는 그냥 술도가의 막내로, 세리는 내 딸로 그냥 다 조용히 끝났을 거라고. 장미애는 고개를 치켜들고 그를 바라봤다. 그게 끝이야? 다 조용히 덮으면 우리가 한 짓이 없던 일이 돼? 독고탁의 얼굴엔 조롱이 배어 있었다. 그럼 뭐? 지금 와서 눈물 짜고 고백하면 속죄가 돼? 그는 장미애에게 성큼 다가갔다. 그의 눈엔 분노보다는 소유욕과 통제욕이 어른거렸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동맹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나는 술도가를 무너뜨릴 계획이 있어. 그 집은 내 인생 망친 집이야. 너만 조용히 있었으면 되는 거였다고. 장미애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우린 같이 도망쳤잖아. 그 애를 위해서 넌 나 믿었잖아. 독고탁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감정에 흔들리다니. 넌 여전히 엄마라는 껍데기 하나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네. 장미애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말했다. 그 애가 내 아들이니까. 넌 이해 못하겠지. 독고탁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맞아. 난 이해 못해. 내 딸은 세리하나고 그의 인생까지 내 불장난으로 망치게 둘 순 없어. 그는 와인 잔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앞으로 세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강수 얘기도 과거 얘기도 이번에 한 말은 내가 덮을 테니까 다음은 없어. 독고탁은 그 말만 남긴 채 등을 돌려 방을 나갔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고 남겨진 장미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젠 세리도 강수도 모든 진실을 알았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어스름이 깔린 저녁. 술도가 뒷마당과 이어진 작은 언덕 너머 낡은 평상 하나가 놓인 자리에 오범수가 앉아 있었다. 바람결엔 은은한 막걸리 향이 섞여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열지도 않은 캔커피가 들려 있었고 그 앞엔 노을이 반쯤 넘어가고 있었다. 범수는 말없이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의 틈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런 그 앞에 조심스럽게 세리가 나타났다. 운동화가 바닥을 살짝 누를 때마다 그녀의 망설임이 느껴졌다. 세리는 무겁게 가라앉은 눈으로 오범수를 바라봤고 말없이 그의 옆에 천천히 앉았다. 여기 있는 거 알았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범수는 대답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눈은 여전히 먼 산을 향해 있었다. 도망치고 싶었는데 오빠 얼굴은 꼭 보고 가고 싶었어요. 그제야 범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슬픔보다도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눈빛. 차분하지만 무겁고 따뜻하지만 지쳐 있었다. 힘들었지.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더 용기 내고 싶었어요.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아쥐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저 오빠한테 다 말하고 싶어요. 오빠가 듣고 나서 날 버리더라도 그래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범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세리야. 오강수 오빠, 저랑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그 얘기 해줬어요. 오빠랑 저는 같은 피는 아니지만 그동안 몰랐던 진실이었어요. 범수는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말없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예전에 술도가에서 돈을 훔쳐 도망쳤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라주조는 그 도둑질한 돈으로 세워졌대요. 말이 끝나고 평상엔 긴 침묵이 흘렀다. 세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흔들림 없이 곧게 펴져 있었다. 범수는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너 지금 나한테 뭘 기대하고 있어? 세리는 눈을 들었다. 눈가는 붉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다.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진짜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오빠 옆에 있고 싶진 않았어요. 범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널 좋아하게 된 건 그런 진실 때문이 아니었어. 너니까. 지금의 너라서.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지려고 해. 왜냐면 지금의 너는 숨지 않았으니까.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 손엔 말보다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세리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천천히 손을 얹었다. 더는 도망 안 갈 거예요. 그럼 됐어. 이제 같이 견뎌보자.
진짜 우리 인생을 붉은 노을이 언덕 위를 감싸며 두 사람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숨겨진 진실도 지나간 고통도 더 이상 그들을 갈라놓지 못할 거였다. 비로소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만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